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이라는 제목 하에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그다음 취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효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나왔었죠? 강행법규 또는 효력 규정에 위반이 되면 효력이 없다. 확정적 무효. 그리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8조 무효, 허위표서, 통정 허위표서에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무권대리, 그리고 유동적 무효였죠.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부의 매매계약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는 유동적 무효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제 무효에 해당되는 걸 봤습니다. 반면에 취소는 뭘 배웠죠?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러한 해당 사유가 있었을 때 효력이 있냐 없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추임, 무효행위, 추임, 무권대리 추임,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 급부의 청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출발점은 근데 얼핏 이 뉘앙스의 개념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채권법적인 요소와 물권법적인 요소들이 다 포괄돼서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587조라는 매매계약이 유효했을 때 독특한 규정이 등가성을 선언한 그 규정까지도 함께 통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교과서나 대부분의 이론서들은, 수험서들은 각각의 파트에서 다 찢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내용들은 나중에 물권법이나 채권법에서 다시 반복 학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서, 그리고 민법이 갖고 있는 특징들, 권리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런 틀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이 무효 취소하게 되면 이제 무권들이나 그런 파트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 무효는 우리가 배웠지만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3조 위반할 때는 746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제한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사례는 103조를 전제로 해서 위반을 전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고, 취소는 착오나 사기, 강박, 제한 능력에 있어서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럼 급부의 청산이나 뭐냐? 일단 이런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효력이 발생하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다. 권리의무관계는 채권채무로, 매매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채무가 있으면 각자가, 매도인이나 매수는 각자 주의서를 뭘 한다? 매도인은 뭘 하죠? 자신의 이행, 채무이행이 급부요. 이건 보통 급부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목적물에 인도를 해주죠. 점유를 이전해준다. 그럼 매수인은요? 매매대금을 지급하죠. 이게 매매계약에 따른 급부, 채무의 이행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자,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취소권 행사에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면 결국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신경을 쓰겠죠. 나는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각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해서 각자의 채무를 이행했는데 이게 무효에 있어서 무효 사유가 있어서 아니면 취소권 행사를 해서 효력이 없게 되면 네가 받은 거 돌려줘 그 얘기를 해야겠죠. 네가 받은 걸 돌려줘. 네가 받은 거 돌려줘. 우리가 법주식을 떠나서 보통 이러면 네가 준 거 너 이제 돌려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항상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항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급부의 청사의 문제 지금 뭔가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다. 시험은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거나 매매대금 지급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 경우에는 항상 수단은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미 배웠어요. 조항은 213조와 214조가 있습니다. 213조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환해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고 214조는 뭐다?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가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논할 여지가 없겠죠. 왜냐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운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된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213조는 상대방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긴 거죠. 쉽게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 이사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는 거죠. 214조는 등기부상의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는 겁니다. 부당이득 두 가지를 외웠죠.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 있다. 그럼 침해 부당이득에 해당됩니까? 침해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죠. 비록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뭐다? 급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률상 원 없이 이득을 취한 자는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소유권, 부당이득,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가실, 기책사유, 위법성. 그런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금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급부는 뭐였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 싶은 거죠. 매수 임명을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소시키는 방법. 그 인도를 매수인에게 인도를 했으면 인도를 돌려받는 게 목적일 거고요. 매수인은요.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급부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뭐냐면 방금 전에는 급부잖아요. 이 급부를 반환받는 방법이에요. 이 급배는 매매계약 전형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 즉 점유를 돌려받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급부니까요. 그런데 이 급부 반환 때 이해관계를 조절할 게 또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뭐가 있냐면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시점에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걸 인도라고 하죠. 부동산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그 이후 시점에 등기가 말소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회복합니다.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점유를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 인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매수인은 이 시점부터 반환한 이 시점까지 매수인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인도를 받았으니까. 아파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트 사서 이사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시간 계속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을 하고 있겠죠. 사용 수익. 이 사용 수익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급부 자체, 이 부동산 점유 자체는 돌려주는 것은 이 앞의 문제인데 부수적으로 돌려주는 건 좋은데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반환할 때까지 이 사용 수익,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게 된 그게 사용 수익이거든요. 부동산 점유에 따른 사용 수익. 이걸 뭐라고 한다? 과실을 또 돌려줘야 하는 문제. 반면에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있겠죠.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시점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이 매매금 자체를 반환은 이 시점에 반환받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 시점에 지급받아서 그 후에 얼마 기간 동안에 지나서야 반환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따르면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이 있는 반면에 매매 대금이 뭐다? 법정이자 상당의 이득이 있겠죠. 법정이자. 항상 매매 대금에는 법정이자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다? 과실. 이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국 이런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근데 물권법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201조, 202조, 203조 언급하면서 결국은 이 급부와 연결된 과실의 반환 문제입니다. 급부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급부와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다른 측면인 겁니다. 그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과실인데 두 가지 매매가격 전제했을 때는 부동산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 금전에 대해서는 법정이자. 이 급부도 돌려주는데 더 나아가 부수적인 이해관계, 즉 과실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무효 취소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부분을 전제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수적 이해관계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파트에서는 급부 청산에는 이런 급부 자체, 그러니까 급부가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 이해관계, 과실이다. 부동산이니까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 돈이라면, 금전이라면, 매매등이라면 법정이자. 이것도 돌려줘야 하는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자습서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오는 내용들을 좀 알면 좋기 때문에 페이지 114입니다. 114쪽. 자, 길잡이. 지금까지 공부한 강항입니다. 길잡이의 강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무효사유, 취소사유였습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 아파트 매매라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이겠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유효했을 때, 하자 없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계약이 성립하고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의무 이행을 현강편해 주십시오. 그래야 급부의 청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매매계약을 전제로 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더 나아가 부동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다. 점유 이전을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해준 경우 그런데 나중에 그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효 취소다. 여기서 언급하게 되면 무효 취소만 돼요. 그런데 효력이 없는 경우는 꼭 이 경우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있다?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해제도 출발점은 똑같은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다. 548조가 있다. 그 548조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만 따로 별도로 살펴보는 겁니다. 무효 취소에는 당사자는 각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한 급부 자체를 돌려받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사님한테 이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뭇을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돌려받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참고로. 근데 지금은 무효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채권 재무 관계는 존속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이행 지체, 그 다음에 이행 제공. 이거 위에도 불완전 이행 등이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은 다르죠. 이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은 뭐가 있을까? 그 측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해제 파트는 좀 달리 취급하는 것처럼 요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눈 것들은 무효나 취소에 따라 법률행위가 효력이 불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싶죠. 자, 다음 단락.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 자, 현관법 취입자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 제가 얘기했던 거 소유권에 기해서 떠올리셔야죠. 이전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자 등기를 말소 구하는 거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행위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권리구제수단은 묻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이미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파트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정전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자 115페이지 나번 이제 이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급회 청산이란 취소된 급회 청산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쟁점이 나온지를 하나씩 보셨습니다. 근데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 다시 복습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115페이지 나항입니다. 제가 보통의 경우는 책을 안 읽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책을 보면서 반복하면서 잘 익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식처럼 기억해야 할 부분은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계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급회 청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배웠잖아요. 등급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등기원인 권리자에서 넘어갔다. 이미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효력 발생 장애 사유가 존재하여 매매 계약에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계약 무효, 취소를 전제한다. 비교할 게 뭐다? 계약 해제는 지금 측면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죠. 이 경우는 계약이 무효거나 취소. 그 무효는 확정적 무효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서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 조건을 위한 매매계약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계약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가정할 때. 첫째,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된 거다. 그렇게 하면 떠오르게 보다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법률상 실질적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이 표현 알죠?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권 행사에서 효력이 없게 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형상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자,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이 또 하나는 점유자인 매수인 상대로 인도를 한다고 했죠. 지금 상황이면 급부를 한다는 얘기는 소유권만,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면 토지, 건물인 건물에 점유를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되면 매도인 점유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뭘 한다?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거다. 그거는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다. 즉 상대방에게 넘어간 점유를 이전해주면 그걸 다시 반환받는 것은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213조의 문제다. 지금까지는 214조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처분권을 방해하고 있을 때 이 방해를 제거하는 방법 214조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더해서 뭘 한다? 213조 아파트는 토지를 점유를 넘겼으면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에 근거한다? 213조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다. 자, 동그라미 3번. 매도인이 등기부산 매수명의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부 부당의 이득을 위로한 권리 또한 인정된다는 거다. 이 표현이 낯설 겁니다. 참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등기를 이전하고 이제 급부에 따라서 등기했잖아요. 등기하고 그 점유를 인도해 줬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근데 혼동할 게 뭐냐면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비록 등기는 효력이 없지만 외형상 마치 유효한 법률관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졌다. 그 정도 개념을 갑니다. 근데 이 등기에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다는 표현은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등기 말소 청구를 구한다는 쟁점이 있는데 이 등기는 특별하게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체를 크게 묻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할 건 뭐냐면 제가 강조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기 의미를 혼동하지 마시고 이득이라서 이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소유권 자체를 한 것은 취득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냥 어떠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오히려 점유 자체는 이득을 취한 거죠. 어떤 겨? 사용수익.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 요 개념이 좋습니다. 우리가 점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면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한 과실을 취득하는 거다. 자, 이런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 본 겁니다. 매수인은 뭐가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방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뭐랬죠? 등기를 하고 점유를 이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213조, 214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수인의 경우는 뭐가 나온다? 특징이 뭐냐면 이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기속되면 돈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설사 이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그 돈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 개념 중요합니다. 돈이란 것은 넘어가면 그 계약의 효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받은 사람의 것이 된다. 소유권은. 금전의 경우는. 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권리구제 수단에서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부가 문제된다. 금전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 금전의 경우에는 현관만 칠하시고 잘 표시해 주십시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현실로 지급한 순간 그 소유권은 매도인의 것이고, 설사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금전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전 등기는 달랐죠. 매매 계약이 무효면, 취소권에서 취소가 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죠. 하지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일항 내지 사망의 내용이 적용되지 없다. 어떤 내용이면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같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소유자주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은 오직 급부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만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제 급부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무효 취소에 따른 출발점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건데 지금은 급부했어요. 급부했는데 이제 부수적 이해관계라는 얘기도 잠깐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